네, 오늘 윤아 아나운서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원투펀치를 날리고 갔습니다. 그만큼 시장 흐름이 좋은데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오전에 보여줬던 빨간불 더 확대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3.3%까지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 마감 앞두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의 그 장난이 또 한 번 시장의 상승폭을 반납시키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앞서 김대중 대표, 이성이사 모두 다 오늘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아직까지 좋은 시나리오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코스피 매도는 현물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네요. 과연 오후장의 분위기 어떤지 1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재규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밖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다행인 게 우리 계좌는 지금 햇볕이 쨍쨍 오늘 모처럼 볕들고 있습니다. 오후 시장의 분위기를 오전장과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전부터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종가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물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을 조금 더 받아가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우리나라 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간의 하락분을 만회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같은 반등이 며칠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시장의 움직임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두 가지 이슈 무엇이 있을지 저희가 앞서 투자 타임의 시간에는 반도체를 좀 깊게 다뤄봤고요. 그 외 테마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자율주행 차주들이 뜨겁습니다. 오늘도 빨간불 켜고 있는데 아직까지 힘이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알아보겠고요. 여기에 AI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테마가 번져나갈 가능성까지 거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보택시 가볼게요. 그간 자율주행 차주들 흐름 좋지 못했습니다. 실적도 안 나왔고요. 그리고 뭔가 꾸준히 나올 만한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반짝 상승에 그쳤었는데 이제는 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왜?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그 공개 행사가 워너브러스 스튜디오에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왜 이거를 이 스튜디오에서 공개를 하나 봤더니 예상치 못한 교통체증과 같은 상황을 배제한 상황에서 시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약간 영화 같은 분위기를 좀 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요. 여기서 공개 예상되는 것으로는 첫 번째,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FSD, 라이드 헤일링 관련 기능인데 기존보다 개선된 자율주행 기능과 로보택시의 본질적인 기능을 보여줘야겠죠. 택시인데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운전한다라는 거는 앱 기반의 호출이 이루어져야겠고요. 자동 주차 필수적으로 이어져야겠죠. 무선 충전, 자동 실내 환기 등의 기능을 시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 일렬 주차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옆으로 되는 거 잘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동 주차 기능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 엔드투엔드 신경망도 공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2022년에 공개했을 때에는 인지와 예측의 신경망 기술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주행 제어까지 엔드투엔드 신경망 모델을 공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좀 핵심이죠.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지금 기술을 갖고 있으면 이를 어디에 접목하고 어느 나라까지 보여줄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줘야겠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전개 지역과 서비스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네. 지난번에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가 컸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아직 물론 저희가 살 수는 없지만 공개되고 보니까 약간 빈 AI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망 매도 물량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다음 이벤트로 로보택시 또 오늘 갑자기 보핏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던데 네. 이 로보택시에 대한 관심으로 아이폰 16에 대한 관심이 같이 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로보택시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기술이 발전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몰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10월 10일 날 이제 시연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도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모든 도시에서 허용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영화 세트장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좀 이제 안정성에 대한 것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돌발적인 상황을 좀 연출을 한 이후에 거기서 로보택시가 안정적으로 반응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쪽에 대한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구나라는 인식으로 이런 인지 상태가 좀 바뀔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차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커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자율주행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벌써 좀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매출이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또 몇몇 기업들을 찾아보면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매출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선 테마성을 가지고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이 과거에는 자동차를 파는 기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SDV라고 하죠. 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가 계속해서 자동차 쪽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에선 자율주행 쪽에서 주가의 변동성은 저는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요, 요즘 자동 주차되는 기능들 많습니다라고 하는데 제 차에는 없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 멋있는 그 기술 있잖아요. 우리 보조석에 딱 팔 놓고 이렇게 한 손으로 네. 주차하는 그거는 힘들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 시장 안에서 저희 관련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국내 시장에 어떤 종목이 그럼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기사를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자율주행 시장이 열리는 것과 비교해서는 한국은 느릿느릿이라는 헤드라인이 많아요. 제가 네이버에 한국 느릿느릿 자율주행을 검색해 봤더니 2022년도에도 그런 기사가 나왔고요. 무려 2017년도에도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 안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아직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크게 개발되지는 못했어요. 텔레칩스, 넥스칩, 퓨런티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SOS랩이 관련주로 묶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2027년 정부가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될지, 증권사에서는요, 앞으로 로보택시 공개 시작으로 레벨 3 자율주행에 대한 출시가 본격화되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연이어 나아줄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숫자로 증명하는 시기가 근접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포트의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리포트 볼 때 공격적인 게 아니라 점진적인 비중 확대 의견이 정말 내가 믿어봐도 괜찮은지 약간 이런 퀘스천 마크가 붙긴 하는데, 여기서 밸류체인 기업을 눈여겨보자라고 리포트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동의하시는지요, 대표님? 네, 굉장히 좋은 기업들입니다. 지금 퓨런티어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변동성을 보였었던 기업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기 쪽에다가 납품을 하면서 삼성전기가 테슬라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화면에 나와 있는 기업들 다 전반적으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주가의 변동 상황으로서는 우리가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기업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우리가 가만 살펴보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자율주행을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당시에도 제가 현대오토에버와 모트렉스라는 기업이 그래도 매출이 나오니까 우리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종목들도 이제 주가 흐름이 좋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좀 더 가벼운 종목군들,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자율주행 쪽에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이, 이게 이제 완전히 우리가 자율주행만 엮여 있는 기업은 아닌데 MDS 테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MDS 테크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 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회사 중에서 이제 텔라딘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MDS 모빌리티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 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MDS 테크는 또 엔비디아 쪽과도 엮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 대한 AI 솔루션 쪽에 대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율주행과 엔비디아가
AI가 같이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더 주가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기업 역시도 흑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 MDS 테크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 모트렉스 이야기해 주셨고요. 여기 MDS 테크를 오늘의 탑픽, 자율주행 테마 탑픽으로 선정했습니다. 엔비디아 이벤트까지 플러스 알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가 상승 탄력도 크게 나타나주고 있고요. 이어서 두 번째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를 했잖아요. AI에 대한 거품론 위기론이 살짝 수그라들자 오늘 반도체 하드웨어 쪽에서 반응을 해줬고 소프트웨어 단도 그럼 같이 이 상승이 번져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제로 오늘 장에서 챗 GPT 관련주라던가 의료 AI주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주들의 강세가 나오고 있어서 체크 포인트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죽지 않는 AI 수요는 앞서 보신 것처럼 젠슨왕 대표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존 히긴스 이코노미스트는 AI가 아직 버블이 아니다.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500포인트가량의 상승 가능성 열려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드웨어라면은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첫 번째, 의료 AI 기대감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관련 기사들이 많았는데 딥노이드, 뉴로메카, 루닛, 많은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국내 의료 AI주들의 기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루닛과 딥노이드의 주가 반응을 조금 자제하지만 셀바스 헬스케어, 셀로메드가 좀 크게 올라주고 있고요. 여기에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하고 보니까 가장 최근에 화제가 됐던 거는 딥페이크 관련주였는데 여기에 망블리 규제 완화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나 봤더니요. 일선의 AI와 클라우드 활용을 유도하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폴라리스 AI, 이스트소프트, 플리토 반응해주고 있고요. 또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크게 올랐다라고 합니다. 챗 GPT에 대한 수혜주로 오늘도 이스트소프트, 폴라리스 AI, 데이터 솔루션, 플리터 등이 움직이고 있고요. 이재규 대표님. 네. 오늘 저희가 하드웨어 쪽을 많이 다뤘는데 AI 소프트웨어 쪽을 본다면 혹시 이 체크 포인트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요인 있으십니까? 저는 일단 의료 AI 쪽이 가장 와닿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 AI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사실상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마음 AI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는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과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AI 쪽을 보시는 게 맞는데 지금 의료 AI 같은 경우는 정배열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폭과대로 인해서 저점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 AI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보다 의료 AI 같은 경우가 좀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AI 쪽에서도 이제 자금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의료 AI 쪽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나 오늘 이러한 소프트웨어주라던가 AI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오르는 건 반도체 영향도 있고 시장이 과대낙폭주 위주로 오르다 보니까 불기둥을 보여주는 것뿐이지 오늘 말고 내일도 그 다음 주에도 연속성이 이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는 있잖아요. 그걸 감안해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의료 AI 소프트웨어주 투자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세가 강하게 나왔잖아요. 나온 이후에 오늘도 좀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AI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발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AI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죠.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AI주들이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정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저점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낙폭 과대했었던 기업들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연속성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AI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탑픽으로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의료 AI 쪽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의료 AI 쪽에서 뷰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 AI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뷰노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딥카스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딥카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FDA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FDA 승인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매출이 잘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 쪽에서 이미 FDA 승인을 받은 게 있습니다. 바로 딥브레인이라는 건데 이 딥브레인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 매출에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에다가 뷰노를 좀 띄워놨는데 앞서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잠깐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은 마음 AI라고 하는 AI 소프트웨어 중입니다. 근데 오늘 이 기업이 7%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형태죠. 근데 이런 기업이 아니라 의료 AI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이런 식으로 좀 살아있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르게 수익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료 AI 쪽을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종목 중에서는 저는 뷰노라는 기업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탑픽으로 뷰노고요. 오늘 시장에 올라서 그냥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투자 가치 매력도가 있는 의료 AI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현재 코스피는 2%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서 SK하이닉스가 8%대 폭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3.4% 오르면서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마다 탄력도를 높이고 있어요. 이에 대한 이야기 잠시 또 포트폴리오 이야기하면서 다뤄볼게요. 이재규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